자, 그렇다면 개장 후 30분이 지난 지금 미증시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3대 지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현재 0.39% 오르면서 44,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현재 소폭의 내림세 28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318선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님 연결해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는 좀 경감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만 보면은 그 테크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테크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호재는 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이제 최고가 경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 장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방향성을 찾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주요 이슈와 뉴스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일정을 보면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2개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실적이 선방했냐, 어차피 안 좋을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선방했냐, 그리고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관련된 신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거냐, 이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OBBA 법안이라고 해서 감세안이 통과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법안 통과와 함께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풀 거다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유동성이 이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와 함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전해졌던 뉴스를 보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필리핀과의 관세는 19%, 인도네시아의 관세도 19%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관세를 보면 원래 이제 32%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19%로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에서 19%로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굉장히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25%까지 관세를 높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 이제 24%에서 25% 올랐다가 이번에 15% 관세 협상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니케이 225 지수가 무려 3.5%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협상 관련된 좀 안을 후퇴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과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좀 양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지금 15%, 그러니까 당초 이제 12.5%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기본 관세 2.5% 플러스 12.5%, 총 15%의 관세로 낮아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가 25%이기 때문에 15%로 낮아진 것만 하더라도 일본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는데, 관세를 매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화가 굉장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었던 게 미국과 중국의 3차 협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협상이 있었고, 1차 협상 결과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2차 협상이 6월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고요. 1차 협상 결과를 보면 이제 90일 유예, 관세 24%포인트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이제 90일 유예가 있었고, 이 유예가 이제 8월 12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협상이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는 크게 경감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쟁점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3차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내정 간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이전에 사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중국이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차 협상 전에 중국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는 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관세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EU와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투자은행들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미국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에서도 최근에 좀 경고성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테마주들이 일찍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JP모건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팔란티아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주들이 성장주의 투자 위험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 신호가 왜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 베타가 높은 기업들의 극단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베타라고 하는 건 시장 대비해서 기업들의 변동성을 얘기하는데 현재 베타라고 하는 건 시장의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만큼 베타가 강하게 높다는 건 시장에서 쏠림이 강하다는 거고 이 쏠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눈치 보기를 보이면서 횡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면 유동성 폭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 장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